내 몸을 중심으로 그 바깥에 있는 클럽 헤드는 이렇게 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뒀을 때는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동안에 맞겠죠. 오른발에 뒀을 때 스티프하게 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쵸? 되게 샬로우하게 치고 싶죠. 이렇게 인사이드에서 내려오더라도 헤드가 공을 좀 볼 수 있게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 손등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약간 오른쪽에다 놓고 그리고 쳐보고 왼쪽에다가 놓고 쳐보고. 그쵸? 안녕하세요. 플로우 골프의 최드룡입니다. 여러분, 공의 위치를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약간 변경시키는 것만으로 공의 구질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공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구질이 달라지는지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골프에 대한 그 스윙에 대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공을 몇 개 쳐볼 텐데요. 공을 저는 약간 왼발 쪽에 한번 놓고 쳐보겠습니다. 공을 평소 제가 놓던 자리보다 조금 왼발 쪽에 공을 놓고 한번 쳐볼게요.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휘는 게 나왔어요. 그렇죠? 페이드 또는 슬라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오른발 쪽에 심하게 놓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오른발 쪽에 놓고 쳐볼게요. 그랬더니 오히려 약간 스타트가 오른쪽으로 출발을 하면서 왼쪽으로 드로우가 걸렸죠. 자, 제가 구질을 공의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구질을 바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렇게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공의 위치만 바꾸는 것으로 막 구질을 변경시킬 수 있었으면 그걸로 다 해버렸죠. 그렇죠?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공의 위치를 좀 바꿔보는 것으로 뭘 바꿀 수 있냐면 공의 위치가 왼쪽에 있으면 내가 다운스윙 때 스티프하게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 샬로우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이 오른발 쪽에 있으면 샬로우하게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스티프하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좀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기 쉽게. 자, 여러분 제가 1인칭 시점에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윙을 하면은요, 클럽 헤드는 정말 똑바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내 몸의 중심이 지금 여기라면, 그렇죠? 이 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내 몸을 중심으로 그 바깥에 있는 클럽 헤드는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요. 회전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안쪽에서 내려와서 바깥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가다가 12시 지점부터 다시 인사이드로 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놨을 때는 그 옆에서 맞겠죠. 그냥. 그죠? 그리고 왼편에 공을 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운데 지점을 지나서 왼쪽에 있는 공을 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른편에 뒀을 때는 인에서 아웃으로 가는 동안에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요, 클럽 페이스도 중요한데 일단 클럽 페이스가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클럽 페이스는 인, 아웃으로 가면서 약간만 열린 상태가 돼야 되겠죠. 우선은 그래서 패스가 인아웃이 되지 않고서는 공이 왼쪽으로 휘는 걸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리고 아웃인이 되지 않고서는 공이 오른쪽으로 휘는 공을 만들기가 어렵겠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헤드를 확 열면 완전 오른쪽으로 스타트해서 오른쪽으로 확 벗어나는 그런 공을 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인 어떤 드로우나 페이드를 친다고 했을 때는 페이드는 약간 스티프하게 아웃인으로, 페이드는 약간 아웃인으로 들어오면서 헤드가 그렇게 많이 덮이지 않게, 헤드는 스퀘어, 아웃인, 그리고
오른쪽에 놓고 헤드는 스퀘어, 인아웃 그러면은 드로우가 걸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해를 하면은요. 공을 중심으로 내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질을 또 만들 수가 있고 볼 위치를 바꾸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질을 만드는 방법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볼 위치를 바꿨을 때에 굉장한 어떤 이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 지금 이 도구는 스킬즈에서 나온 올인원 트레이너인데요. 레슨할 때도 또 훈련할 때도 상당히 좋아요. 여러분이 개인이 갖고 계시기에는 조금 부피가 좀 있어서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 도구가 참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해놓으면 제가 아까 뭐 스티프 샬로우, 뭐 샬로우 스티프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공을 오른발에 두잖아요. 오른발에 두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지금 얘를 안 치려면 샬로우하게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지금 이 도구를 치지 않으려면 샬로우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오른발에 뒀을 때 스티프하게 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죠? 되게 샬로우하게 치고 싶죠. 이렇게 낮게 들어오고 싶어요. 여기서 낮게 들어오면 여기서는 스티프하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드로우를 만들기가 상당히 쉬워요. 근데 반대로 공이 이렇게 왼편에 있어요. 공이 이렇게 왼편에 있으면 내가 샬로우하게 칠 수가 없어요. 샬로우하게 들어왔다간 최저점이 너무 뒤쪽에 걸리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을 칠 수가 없어요. 앞에 있는 공이 안 보이죠. 그렇죠? 이렇게 치기가 어렵죠. 보시기에도. 그래서 얘를 치려면 왼쪽에 있는 치려면 스티프하게 들어와야 돼요. 거의 얘를 칠 정도로 앞에 있는 이 도구를 쳐야 될 정도로 스티프하게 들어와야 돼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얘를 친다고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들어오기가 쉽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공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공을 친다고 했을 때는 내가 공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샬로우하게 들어오기가 상당히 쉬워요. 최저점이 뒤에 있어도 샬로우하게 들어오면 약간 최저점이 뒤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들어와도 편안하게 공을 때릴 수가 있어요. 막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운스윙 때 어떤 이런 샬로잉 뭐 이런 것들이 여기서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가 여기서의 어떤 샬로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서의 어떤 샬로우하게 임팩이 진행이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샬로우하게 들어왔을 때의 느낌들을 내가 미리 좀 적응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치기 직전과 직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감으로 좀 알아보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채가 떨어지면 이런 느낌으로 좀 치겠구나 하는 것을 공 위치를 변경시켜서 확실히 인아웃으로 쳐보고 공 위치를 변경시켜서 확실히 스티프하게 떨어뜨려 보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공을 오른발에 뒀을 때는 보세요. 오른발에 두고 쳤을 때는 엄청 오른발에 놨네요. 자, 그랬을 때는 이렇게 들어오기가 거북해요. 그쵸? 딱 거북하죠. 가파르게 들어오기가. 이게 1인칭으로 잘 묘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안쪽에서 충분히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공이 왼쪽으로 이렇게 말리죠. 그리고 자, 공을 왼편에 이렇게 놨어요. 정말 왼편이죠. 이렇게 놨을 때에는 인에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거북해요. 샬로우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낮게 채가 스티프하게, 그러니까 가파르게 들어와 줘야 돼요. 가파르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샬로우하게 빠져야 되겠죠. 반대쪽에서는 낮게 빠져야 돼요. 왼쪽에서는. 근데 가파르게 들어와서 가파르게 올리려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당겨 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페이드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은 드로우를 치고 싶은데 근데 채가 막 덮여 들어오니까 그걸 어떻게 상쇄시키려고 이렇게 일어나서 또 스티프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을 치게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엉덩이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일단 클럽 헤드가 처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은요, 처음 진행한 방향을 내가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냥 싹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티프하다면 샬로우하게 빠져나가줘서 페이드를 치는 겁니다. 그렇죠. 보세요. 이거 좀 과장되긴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스티프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샬로우하게 빠질 겁니다. 그러면 공이 약간 부족했는데 이렇게 휘었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과장돼서 자, 그렇죠. 지금은 헤드를 살짝 열어줬어요. 이런 식으로 아웃인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으로 휘는 공이 나오죠.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저는 지금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오른쪽 또는 왼쪽 이렇게 했지만 그 느낌들을 좀 느껴보자 이거죠. 그래서 자, 이 느낌으로 칠 거냐 아니면 이 느낌으로 칠 거냐, 이 느낌이냐 이 느낌이냐,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와서 스티프하게 올라갈 거냐 샬로하게 빠질 거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내 구질을 분명히 변경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다 놓는다고 하더라도요, 만약에 내가 헤드가 인아웃을 칠 수 있는데 너무 열려 있다 이렇게, 그럼 지난번이나 지지난번인가 레슨에서의 어떤 손목 동작 같은 것들 있죠. 그런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이드에서 내려오는데 이렇게 날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손목을 확 열어버렸다든지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사이드에서 또 샬로하게 들어올 수 있음에도 그냥 아예 오른쪽으로 쳐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뭐 푸시 슬라이스, 아예 그냥 푸시, 그죠? 완전 미스샷이죠. 그래서 절대로 헤드를 확 제껴버리는 게 아니라 인사이드에서 내려오더라도 헤드가 공을 좀 볼 수 있게끔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 손등이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어야 돼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그죠? 손등이 접힌 상태에서 이렇게 병뚜껑을 막는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들어와 주면,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공을, 오른쪽 사이드에 공을 놓고 치더라도 좀 과장되게 인해서 아웃으로 쳤는데 안으로 결국에 약간 말려 들어오죠. 그렇죠. 저는 굉장히 과장되게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할 때는 과장되게도 해보고요. 나는 계속 당겨치기만 한다, 그랬을 때는 좀 오른쪽에 좀 놔보고, 나는 너무 좀 밀어치는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약간 좀 왼쪽으로 놔보고, 그래서 약간 스티프하게 내리는 연습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변경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를 하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작정 이 위에서의 어떤 일로 결과를 만들기보다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걸 여기서 만들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변경되면 조금 앞뒤를 좀 가져가면서,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자극을 시키고 또 이 부분을 좀 연습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될 겁니다. 약간 오른쪽에다 놓고, 그리고 쳐보고, 그리고 왼쪽에다가 놓고 쳐보고, 그쵸? 그런 식으로 공의 구질을 변경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최드령 프로였고요. 오늘은 이제 공의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구질을, 궤도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스티프, 샬로우, 스티프, 이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내 스탠스를 바꾸는 것으로 어떻게 구질을, 궤도를 바꿀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아직 제 레슨을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또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